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올해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2차례 완화해주면서 저도 관련한 영상을 3개나 올렸는데요. 영상 댓글에서 수급자를 신청하실 분이나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의 질문이 심심찮게 보였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분은 대상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몇몇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이번에 갑자기 실직했다고 해봐요. 이때 이 어르신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될까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상에 해당돼요. 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으면서 무슨 말이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그럼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 이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라는 책자이니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자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과 가정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죠. 그럼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냐? 이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분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긴급생계지원, 긴급의료지원,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지원을 받는 분들 중 필요한 분들은 긴급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 뭐 복지시설 이용이라던가 동절기 지원이라던가 뭐 애날 때 해산비, 장례할 때 쓴 장제비, 전기요금도 받을 수 있지만 대체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원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 두 제도를 보면 지원되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긴급생계지원과 의료급여는 긴급의료지원과 주거급여는 긴급주거지원과 교육급여는 긴급교육지원과 비슷한데 정부에서는 비슷한 항목으로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항목으로는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선 수급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되신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급여, 그러니까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가급여로 드리는 교육지원은 안 되겠죠.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미 주거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긴급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급여는 다른 데 쓰시면 안 돼요. 만약 다른 데 쓰느라고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 하면 4개월째부터 집주인에게 직접 주거급여를 주고 연체한 금액을 다 상환한 다음에야 다시 수급자분에게 주거급여를 드리거든요. 또 수급자가 아니거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해도 개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이 안 되거나 크게 깎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이다 하면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원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플 때 병원비를 나라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 다음 생계급여예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부에게 매달 생계급여를 받고 뭐 TV 수신료나 도시가스비, 전기세, 휴대폰비, 주차료, 입장권 뭐 이런 요금을 무료 내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이 밖에 다른 영리, 비영리 기관에서도 수급자에게 드리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생계급여자는 이미 제일 좋은 것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제도에서 제외시킬 때가 있는데요. 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가 의료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긴급하게 의료비를 써야 하는데 비급여 항봉이라든가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계단에서 굴렀다던가 사고를 당했다던가 화상을 입었다던가 해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급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경우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긴급의료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제도인데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 드리는 제도예요. 그럼 의료비는 얼마 지원해 주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지원해 드려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 중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모두 신청 가능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을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을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지원을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긴급 생계비랑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가끔씩 대상자분이 갑자기 큰 질병이 생겼다던가 사고가 났다던가 뭐 주소득자가 사망했다던가 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시고 싶다는 분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긴급지원금을 드려야 이 위기 상황을 빨리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힘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 하면 수술비도 필요하고 수술을 할 동안 생활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데 추락사고 후유증이 커서 다시 예전처럼 일하기 힘들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서 수급자도 신청해도 돼요. 혹시 이런 것들을 대상자분이 잘 모르면 공무원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수급자가 되면 긴급복지지원금과 수급비 둘 다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하면 수급자 결정일까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수급자가 안 됐다고 하면 이전처럼 긴급복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수급자가 됐다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받는 급여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받는 급여가 비슷한 항목끼리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긴급생계지원의 하루분 금액과 기초생계급여의 월급여를 비교해서 지원을 하고 긴급주거지원의 하루분 금액과 기초주거급여의 월급여를 비교해서 지원하죠. 이렇게 했을 때 긴급지원금이 수급비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수급비보다 적으면 수급비와의 차액분을 추가 지급해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도 긴급하다면 긴급 의료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 만약 개인 심의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 보셔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또 긴급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난 의료비가 더 많이 나온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수급자분들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